네. 북한의 공군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우려가 있고요. 일단 전투기 생산 공장, 유리 가가린 공장에 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ICBM. 그다음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북한 지도자가 위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우리가 위성 기술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두 번 실패한 정찰위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주 눈에 띄게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천리마이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두 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우주 그 로켓들, 뭐 소유주 2라든가, 뭐 소유주 2는 최신형은 아닙니다만, 아니면 안가라 시리즈의 새로운 로켓들, 사실은 안가라 시리즈 같은 것들이 원래 우리 그 러시아 로켓을 활용해서 우주로 올릴 때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리경위로 정찰위성을 집어넣어서 쏜다 하면은 네. 당장 연내에 북한이 정찰위성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 군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예 정찰위성 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북한 과학자들이 같이 옆에 가서 그 제작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만리경 1호가 그렇게 이제 고도화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결국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간 북한은 주먹 위주로, 그러니까 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위주로 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미사일이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이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목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즉 그 표적을 예를 들어서 뭐 구글어스를 보고 뭐 위치를 찍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스스로 자신의 정찰 위성을 갖고 공격할 대상들을 촬영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개발해서 자국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북한의 소위 핵 태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사실상 완성이 된다. 이 정찰 위성이야말로 결국 북한의 핵 사용 능력을 한층 높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핵심 기술, 군사 기술을 우방에 이전해 준 일은 없다. 위성 기술 같은 것을 그렇게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핵 추진 잠수함,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봐도 뭐 사실은 이제 중소 국경 분쟁 이런 걸로 중국과 소련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사 협력이 활발했는데, 그때에도 당시에도 소련이 그렇게 기술 제공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봐도 뭐 이 냉전시를 쭉 걸쳐봐도 기술을 이렇게 이전해주는 사례가 없고, 되려 동맹국한테 무기를 뭐 지원을 하거나 판매를 해도 다운그레이드한 상태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 체계들, 특히 뭐 현무2 같은 미사일 계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뭐 어떤 필요성, 국가적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김정은이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그 지각대장이라고 알려진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나와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아쉬운 거죠, 지금. 그만큼 러시아가 엄청나게 아쉬운 겁니다. 2019년에 그 푸틴과 김정은 처음 만났을 때도 보면 협력하자라고 얘기했지만은 당시 러시아는 그닥 그렇게 북한에게 아쉬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북한에게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